천하는 이미 무너졌다. 검으로 세상을 뒤집은 자, 계략으로 왕을 움직인 자.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또 하나의 괴물. 세 명이 만난 그날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단 한 명만이 황제가 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금부터 천하를 뒤흔든 두 황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본 영상은 역사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밤이었다. 바람은 피 냄새를 싣고 들판을 훑고 지나갔다. 쓰러진 깃발 위로 달빛이 비치고 아직 식지 않은 검날 위로 붉은 빛이 번졌다. 전장은 이미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밤 천하를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천하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황제를 넘어선 자의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대륙은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었다. 북방의 철기군과 남방의 농경왕조, 그리고 그 사이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군웅들. 누구도 천하를 온전히 손에 넣지 못한 채 전쟁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등장한 두 개의 별이 있었다. 하나는 북방에서 태어났다.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자란 사내, 강철 같은 육체와 짐승 같은 직감을 지닌 장수. 그는 스스로를 단련했고 수십 번의 전투에서 살아남으며 이름을 쌓아갔다.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따랐다. 또 하나는 남방에서 자라났다. 검 대신 붓을 들고 자랐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전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싸움터에 서지 않았지만 그의 계략은 수만의 병사를 움직였다. 그리고 운명은 이 두 사내를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했다. 첫 번째 사내 북방의 장수 연하군. 그는 어린 시절 가족을 모두 잃었다. 약탈당한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이.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나의 법칙만을 믿었다.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연하군은 군대에 들어갔고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다. 그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누구보다 앞에서 검을 휘둘렀다. 그의 전투는 잔혹했지만 언제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하나의 결핍이 있었다. 그는 지키는 법을 몰랐다. 두 번째 사내 남방의 책사설인.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세상을 관찰했다. 사람의 욕망, 군주의 어리석음, 장수의 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칼이 아니라 선택으로 움직인다. 서린은 조용히 세력 속으로 들어갔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그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었다. 왕은 그의 말을 따랐고 장수들은 그의 계략에 의지했다. 하지만 그 역시 결핍이 있었다. 그는 피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운명의 두 사내의 길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북방의 연하군은 남하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변방의 장수가 아니었다. 그의 군대는 이미 하나의 왕국과도 같았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적의 성이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남방의 서린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가 온다. 그는 웃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왔다는 듯 조용히 지도를 펼쳤다. 드디어 천하가 움직이겠군. 첫 충돌은 예상보다 빨랐다. 국경의 작은 성 하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요충지. 그러나 그곳에서 두 세력은 처음으로 마주했다. 연하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의 군대는 폭풍처럼 밀려들었고 성벽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는 멈춰섰다. 성 안에는 병사가 거의 없었다. 대신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 식량은 사라졌고 물은 끊겼으며 도망칠 길조차 없었다. 함정이다. 연하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순간 성 위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에 흔들리는 흰옷, 손에는 검이 아닌 부채. 서린이었다. 그는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강하군요. 하지만 너무 직선적입니다. 연하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선택은 언제나 같았다. 뚫는다. 그날 밤 전장은 다시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연하군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서린은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았다. 전투가 끝난 뒤 두 사내는 서로를 기억했다. 연하군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서린은 확신했다. 드디어 나를 시험할 상대가 나타났군. 그날 이후 천하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게 되었다.
검과 계략, 힘과 선택, 피와 계산이 얽히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명의 황제가 있었다.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이미 황제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싸움의 끝에 단 한 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승자는 천하를 얻는 대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밤 더 큰 피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그 피 위에 진짜 황제가 탄생한다. 성벽 위에 남아있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날의 함성은 다시 살아나는 듯 울렸다. 그러나 연하군은 더 이상 성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더 멀리 향하고 있었다. 패배는 아니었다. 하지만 승리도 아니었다. 그에게 그것은 처음 겪는 감정이었다. 물러난다.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군대는 즉시 움직였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이 장수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진영으로 돌아온 연하군은 밤새 말을 하지 않았다. 불빛이 흔들리는 막사 안,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길이 없다. 그의 손가락이 성 주변을 천천히 짚었다. 모든 길은 끊겨 있었다. 보급로도 우회로도 심지어 후퇴로까지도 계산되어 있었다. 그때 한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 저들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연하군의 눈이 번뜩였다. 시간 그렇다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다. 더 큰 판. 한편 성 안의 밤은 고요했다. 서리는 성로 위에 앉아 있었다.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시체도 부서진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젊은 장수가 서 있었다. 정말로 저들을 놓아주는 겁니까? 서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잡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추격하면, 지금 움직이면 우리가 진다. 단호한 말이었다. 장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다음은 언제입니까? 서리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딸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다시 올 때. 며칠 후 북반구는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하군은 남하를 멈추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크지 않은 성 하나가 있었다. 군사적 가치도 자원도 특별할 것이 없는 곳. 누구도 그곳을 먼저 노리지 않았다. 그러나 연하군은 그 성을 향해 전군을 이동시켰다. 장군, 저곳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장의 말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의미는 우리가 만든다. 동쪽의 성 청류성. 그곳의 성주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반군이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왜 하필 우리인가? 성주는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다. 싸우거나 항복하거나. 연하군은 성 앞에 도착하자마자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진을 치고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 안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공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공포가 되었다. 그리고 넷째 날 마침내 성문이 열렸다. 성주는 무릎을 꿇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장은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끝났다. 연하군은 검을 들지 않았다. 대신 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청류성은 북반군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연하군이 싸우지 않고 성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곧 남방으로도 전해졌다. 서리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다. 드디어 배웠군요. 그는 지도를 펼쳤다. 청류성의 위치는 절묘했다. 보급과 이동, 그리고 다음 전투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자리.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다. 남방 깊숙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보고였다. 작은 봉기가 아니었다. 이미 여러 성이 함락되었고 그 중심에는 이름 없는 장수가 있었다. 서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이 시점에 반란? 그는 즉시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판을 흔들고 있다. 같은 시각 청류성. 연하군 역시 같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세시군. 부장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연하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천하는 두 사람이 아니라 셋이서 나눈다. 전장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다. 힘과 계략의 싸움 속에 새로운 변수 하나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누구보다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서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연하군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적을 먼저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천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 다음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다. 세 개의 칼날이 서로를 향해 겨눠진다. 그 중 하나는 반드시 부러질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먼저 피를 흘리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전쟁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황제의 자리는 이제 단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늘게 시작된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대지를 두드리며 모든 흔적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피의 냄새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남방 깊숙한 곳 이미 세 개의 성이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름 없는 장수가 서 있었다. 그는 깃발을 세우지 않았다. 군호도 없었다. 다만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의 흔적만이 남았다. 완전히 무너진 성. 살아남은 자 없는 전장. 이건 전쟁이 아니다. 보고를 받은 서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학살이다. 그의 앞에 펼쳐진 지도 위로 붉은 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일정한 방향도 규칙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퍼뜨리고 있는 듯한 움직임. 옆에 서 있던 장수가 이를 악물었다. 토벌군을 보내겠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서린의 시선이 멀어졌다. 아니, 이건 막는 싸움이 아니다. 잠시 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인한다. 한편 청류성. 연하군은 빗속에서 말을 달리고 있었다. 그의 군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이름 없는 장수. 그는 그 존재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저건 나와 같은 자다. 검으로 세상을 증명하는 자.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는 자. 그의 전투에는 이유가 없었다. 목적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파괴만이 있었다. 연하군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건 멈춰야 한다. 며칠 후 새 세력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방의 평야 흑운지. 넓은 들판 위로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언제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하늘. 서리는 그곳에 진을 쳤다. 그는 일부러 병력을 드러냈다.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미끼다. 부장이 중얼거렸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분명히 온다. 그리고 그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 무렵 검은 안개처럼 병력이 나타났다.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움직임. 그러나 그 존재감은 분명했다. 이름 없는 장수의 군대였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완전히 봉쇄했다. 퇴로가 사라졌다. 포위였다. 그 순간 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사방에 숨겨져 있던 병력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미끼였던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다. 포위는 역전되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전장의 한쪽이 갑자기 무너졌다. 폭발적인 돌파. 검은 갑옷을 입은 한 기병이 단숨에 진영을 찍고 들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번 휘두른 창에 세 명이 쓰러지고 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쓰러진 병사들만 남았다. 저자가. 서린의 눈이 번뜩였다. 본체다. 동시에 또 다른 방향에서 함성이 터졌다. 연하군의 군대였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이 전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도착했다. 정군 돌파한다. 그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울렸다. 순식간에 전장은 세 갈래로 찢어졌다. 서린의 계략, 이름 없는 장수의 파괴, 그리고 연하군의 돌격. 검과 창이 부딪히고 비와 피가 섞여 흘렀다.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혼전. 그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연하군과 이름 없는 장수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부딪혔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둘은 동시에 움직였다. 쾅. 창과 검이 부딪히는 순간 주변의 병사들이 밀려났다. 단 한 번의 충돌로 공기가 갈라졌다. 연하군의 눈이 흔들렸다. 강하다. 상대 역시 멈추지 않았다.
연속된 공격. 쉼없는 압박. 연하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밀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서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둘 다 괴물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서 둘 다 필요 없다.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펼쳐졌다. 전장의 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짙은 안개처럼 퍼지는 연막.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누군가가 쓰러졌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피와 함께. 전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세 사람 중 단 한 명만이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밤 쓰러진 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전쟁을 더 잔혹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다음 날 천하는 하나의 소문으로 뒤집힌다. 황제 중 하나가 죽었다. 하지만 죽은 자는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비는 그쳤다. 그러나 전장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다. 흑운지는 마치 한번 죽은 땅처럼 숨조차 쉬지 못하는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피는 진흙과 섞여 검게 굳었고 부러진 창과 찢긴 깃발만이 그날의 광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연기 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연하군이었다. 그의 갑옷은 깊게 찢겨 있었고 어깨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끝난 건가? 그러나 직감은 달랐다.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 진흙 위에 무릎을 꿇은 한 사내가 있었다. 창이 땅에 박힌 채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름 없는 장수였다. 그의 숨은 미약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피로 물든 얼굴이 천천히 들렸다. 그리고 그 역시 웃고 있었다. 살아남았군. 낮게 울리는 목소리. 연하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다시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안개가 걷히며 마지막 인물의 모습을 드러냈다. 서린이었다. 그의 옷자락은 젖어 있었지만 몸에는 단 한 점의 상처도 없었다. 마치 이 전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처럼 그는 조용히 걸어 나왔다. 세 사람. 마침내 같은 자리에 섰다. 흥미롭군요.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둘 다 살아남을 줄은 예상 밖입니다. 연하군의 눈이 좁혀졌다. 이 모든 게 내 짓이냐? 서린은 부정하지 않았다. 전장은 언제나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이름 없는 장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다. 준비라 재미있군. 그는 창을 뽑아들었다. 나는 그런 건 믿지 않는다. 다시 긴장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 그때였다. 서린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변화. 그러나 연하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뭐지? 그리고 다음 순간 서린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이건.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름 없는 장수가 낮게 말했다. 연막 속에서 이미 끝났어. 서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연막이 퍼졌던 그 순간 누군가가 그의 곁까지 접근했다는 것을. 그리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 설마. 서린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다. 그러나 그 순간 연하군이 움직였다. 번개처럼 달려든 검. 목표는 단 하나. 이름 없는 장수. 쾅. 다시 한번 충돌. 이번에는 훨씬 더 무거웠다. 이름 없는 장수는 완전히 방어하지 못했다. 그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지금이다. 연하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서린은 쓰러지고 있다. 이름 없는 장수는 약해졌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 연하군의 검이 다시 한번 내려쳤다. 그러나 그 순간 이름 없는 장수가 웃었다. 드디어 제대로 싸우는군. 그의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 완전히 다른 힘. 연하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 늦었다. 창이 그의 가슴을 향해 파고들었다. 그러나 멈췄다. 검이 먼저 닿아 있었다. 두 사람의 공격은 동시에 도달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피가 터져나왔다.
누구의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흐릿한 시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힘과 파괴.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둘 중 하나만이 남는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다. 전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비는 그쳤고 바람도 멈췄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순간 누가 마지막까지 서 있을 것인가? 이 전쟁의 끝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황제의 이름이 곧 밝혀진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공기가 흔들리며 전장의 냄새를 천천히 흩어놓았다. 흑운지의 중심. 마지막 충돌 이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한 사람의 무너짐이었다.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이름 없는 장수였다. 그의 창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깊게 박혀있던 검 자국에서 피가 쏟아졌고 더는 몸을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웃고 있었다. 좋은 싸움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연하군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야 누굴 죽이는지 알겠군.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다. 흙 위에 닿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무겁게 울렸다. 그러나 연하군 역시 멀쩡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에는 창이 깊게 박혀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차올랐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검을 지팡이처럼 꽂고 겨우 몸을 버티고 있었다. 그의 앞에 쓰러진 두 사람. 서린. 그리고 이름 없는 장수. 끝났군. 연하군의 입에서 낮은 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말은 확신이 아니었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멈췄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군의 깃발. 그리고 남방의 병력. 두 세력이 동시에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연하군은 이해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비를 쏟아내던 구름은 사라지고 햇빛이 전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서 연하군은 처음으로 망설였다. 내가 무엇을 얻은 거지?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한 싸움. 수많은 목숨을 밟고 올라온 자리.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서린의 손. 그 안에는 아직 쥐어져 있는 작은 죽간이 있었다. 연하군은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펼쳐진 글. 짧은 문장. 천하는 비어있는 자의 것이다. 연하군의 눈이 흔들렸다. 비어있는 자. 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봤다. 부서진 전장. 죽은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그는 천천히 웃었다. 아주 희미하게. 그렇군. 그 순간 멀리서 함성이 터졌다. 장군. 북방군이 도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외쳤다. 연하군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연하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검을 뽑았다. 그리고 그 검을 땅에 꽂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이 전쟁은 낮은 목소리. 끝이다. 그 순간 그의 몸이 무너졌다. 천하를 눈앞에 둔 사내. 가장 강했던 장수. 연하군은 끝내 서 있지 못했다. 전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남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황제가 되지 못했다. 며칠 후 천하는 혼란에 빠졌다.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는 전쟁. 왕자는 비어 있었고 수많은 세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진짜 황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흑운지. 그 전장의 한가운데 누군가가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병사도 아니었고 장수도 아니었다. 피로 물든 땅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빈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인가?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다시 불었다. 새로운 시대의 바람. 천하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왕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피도 힘도 계략도 아닌 비어있는 자. 그 자가 진짜 황제가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천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